네, 남양주 양지초 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지역의 문제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8쪽에서부터 126쪽이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책에 필기하는 내용도 있으니까요.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하나 그 생각을 가져와 봤는데요. 보통 이런 과정으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음, 먼저 의자에서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소리가 나는 것부터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알게 되죠? 문제가 뭔지 처음에 확인을 합니다. 소리가 나는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왜 소리가 나지? 하고 원인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원인. 자, 그럼 원인을 파악하다 보니까 혹시 나사 때문에 그럴까? 혹은 기름칠을 안 해서 그럴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해결 방법이 되겠죠? 나사를 조인다든가 기름칠하는 건 해결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 될까는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결 방법 탐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정을 하고요. 결정했으면 그것을 실천을 하겠죠? 나는 나사를 조여야 되는 걸로 판단했어. 자, 그러면 나는 나사를 조일 거야 하고 나사를 조이게 됩니다. 그럼 이 실천을 하게 되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자, 오늘 공부할 지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순서로 되어 있어요. 공부할 때 먼저 지역의 문제를요 확인을 하고요. 그럼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오고 막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해결 방법을 탐색합니다. 이 해결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최선책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그러려면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여기 방법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다수결의 원리가 여기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정이 됐으면 여기서 이제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 해결 방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지역 문제도 이러한 순서로 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좀 바꾸면 여러분들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는 또 공부에 필요한, 사회라는 교과에 필요한 용어가 따로 있어요. 단어를 공부해야 되니까 조금 어렵다 생각되시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준 이 의자에서 삐걱삐걱 소리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 순서, 이걸 기억하면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소리가 나는 이 문제를 확인하고 왜 그런지 원인을 찾은 다음에 그 원인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해 보고 그리고 나서 해결 방법을 하나 결정을 합니다. 결정했으면 그 방법을 적용해서 실천해서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이 바로 문제 해결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것도 이러한 그 단계에 맞춰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부분 공책에 필기가 돼야 되고요. 선생님이 빨간 글씨 한 것까지 같이 써주면 돼요. 자, 학습 문제는요, 요거예요. 우리 지역의 문제 및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기 쓰시고 그 밑에 이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든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면 교과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예준이네 지역이 있는데요. 예준이가 사는 지역인데 여기 지금 문제들이 많아 보여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아래쪽부터 가볼게요. 자, 여기 봅시다.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지금 쓰레기가 막 버려져 있죠? 그리고 재활용 수거를 해야 될 텐데 여기 사람들이 그냥 빈 공간이라고 막 버려둔 것 같아요. 그렇죠? 쓰레기 처리 문제라고 할까요? 더 크게 보면 환경 문제 되겠죠?
자, 쓰레기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 지금 인도인데 여기 주차를 해놨어요. 그 주차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 같습니다. 주차 문제. 고요. 자, 여기 트럭 뒤에 나오는 이 매연 보이시죠? 마스크 쓰고 있어요. 자, 뭐 있습니까? 자, 매연. 뭐 환경 문제가 되겠죠? 자, 이쪽으로 가면 또 차도 많이 막히고 있는데 이제 원인은 주정차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여기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많이 시끄러운가 봅니다. 소음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럼 지역 문제가 어떤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 문제의 뜻을 또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볼게요. 지역 주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거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지역 문제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공책에 필기를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지역 문제 땡땡 하시고요. 그대로 옮겨 쓰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거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자, 두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생활이 불편해진다. 생활이 불편해진다. 삶이 불편해진다. 삶이 불편해진다. 또 하나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요것입니다. 자, 그럼 방금 봤던 교과서 그림 보면 이해될 거예요. 자, 보니까 사람들이 주정차 때문에 막 싸우고 있죠? 사람들 사이에 지금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이 불편해요. 귀를 막고 매일매일 너무 시끄럽거든요. 공사하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역 문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선생님 저 초등학생이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 문제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자, 방법이 있어요. 지역 문제 확인하는 방법은요. 사실은 이 첫 번째가 가장 핵심이에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평소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냥 뭐 불편해도 그냥 사는 거예요. 감내하고. 그런데 조그만 거라도 더 편한 방법,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은 하나하나가 다 고쳐질 수 있는 문제로 바라보게 되겠죠. 첫 번째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청, 도청, 누리집 홈페이지를 가면요. 여기 보니까 키워드를 민원이라고 있거든요. 민원센터에 가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지역에 혹은 다른 지역에 이런 게 지금 문제구나 민원으로 드러납니다. 또 하나, 지역 신문이나 뉴스에도 지역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역의 이야기가 항상 좋은 것만 나올 수는 없거든요.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 불편한 것들도 같이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지역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 오래 살고 계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하고 면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묻고 답하면서 지금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지역 문제 확인하는 방법 총 4가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공책에 정리해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옆에 써줄 테니까 그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 의자 삐걱삐걱 거리는 거야. 내 집 혹은 뭐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쉽게 알 수 있죠. 하지만 지역 문제는 관심 없으면 몰라요. 첫 번째, 지역 문제에 관심 갖기. 두 번째는요, 시, 도청, 누리집.
누리집 방문하는데 누리집에 특히 어디 있다고요? 민원 관련한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3번 지역신문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번 지역 주민. 지역 주민,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그 지역의 살림을 아주 잘 알고 계세요. 자,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예시자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선생님이 남양주 신문이라는 사이트를 지금 캡처해서 가져왔거든요. 이런 남양주 뉴스라는 이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는 남양주에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은 지금 남양주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와 있고요. 최근 뉴스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평동에 의료 종합시설을 세우려고 했나 본데 지금 아직 설치가 되지 못하고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지역에서는 많이 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바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또 하나는 남양주 시청 홈페이지예요.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 민원 아까 그 페이지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생활에 불편하면 민원 콜센터로 신고하세요 돼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요.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냐면 구분이 돼 있습니다. 환경, 도로, 교통, 수도, 하수, 보건, 기타. 자,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어요. 이런 민원까지 다 받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시청, 도청에서 의견을 받는구나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해서 알겠죠? 자, 그래서 지역 문제 확인하는 방법 지금 이 4가지 여러분들 반드시 필기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써주세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문제의 종류를 여기서 나열하고 있어요. 다양한 문제라고 했는데요. 문제의 범주, 다른 말로 종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교과서 페이지에 나왔던 게 있어요. 소음 문제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시설 부족 문제는 뭐 도서관이 없는 지역도 있을 테고 공영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지역도 있을 테고 근데 시설의 문제니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어요. 안전 문제는 크게 보면 교통과도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 주택 노후화 문제 이런 것도 지역의 문제가 됩니다. 지역이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좀 오래 지은 지 너무 오래된 부분은 뭐 재개발을 하든지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노후화를 좀 벗어나고 싶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식 간판이 막 일괄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디자인이. 그래서 너무 막 복잡하게 보이니까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해서 그 간판의 스타일이나 디자인도 어느 정도 정돈되게 정리한 사례도 있어요. 자, 그 다음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교통 혼잡 문제. 자,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떤 진짜 사례 사진을 보고 어디에 속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교통인지 색깔을 선생님이 칠해볼게요. 교통 문제인지 이게 환경에 대한 문제인지 소음 문제인지 시설 부족 때문에 그런지 주택이 오래돼서 그런 것인지 안전과 관련돼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류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실제 예가 여러분들 경기도 생활에 가면 이런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지역 문제 중에 이런 거 나올만 하죠. 집 주변이 너무 어두워요. 가로등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로등이 좀 더 많아야 밤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안전 문제 되겠죠? 또는 시설 부족 문제도 돼요. 선생님 써볼게요. 요 첫 번째는 안전에도 해당이 되고요. 시설 부족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환경이 되겠죠? 쓰레기를 막 함부로 버립니다. 또 수거도 안 돼요. 자, 요거는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를 너무 많이 합니다. 교통 문제 되겠죠. 또 안전 문제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교과서에는 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하나 생각해보고 써봅시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여러분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거나 그 다음 이후에 방과 후에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는 주말에도 이 지역을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느껴봤던 우리 지역의 문제,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아서 선생님 잘 모르거든요. 선생님 학교 앞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 지역의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다면 선생님은 학교 앞에 어딘지 아시죠? 이렇게 됐고 여기가 농협, 여기가 학교 가는 길, 여기가 읍사무소 가는 길, 자치센터 가는 길이에요. 이게 오거리예요, 오거리.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등교할 때 횡단보도 건너는 이 문제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 좀 편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전 문제로 특히 등교길에 여기 신호체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문제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거 말고 또 혹시 어떤 문제가 있나요? 혹은 또 선생님이랑 같은 생각을 했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곳에 경기도의 생활 64쪽이에요. 64쪽에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면 이 단원에 공부할 때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해결하는 그 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처음에 아까 알았으면 이게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원인을 파악하려면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원인을 파악하려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수치가 나오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든 게 이제 주차가 잘 안 된다는 이런 사례를 가지고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보니까 비교를 했어요. 자동차 숫자하고 주차 공간 수예요. 1구역이란 지역은 자동차는 90대인데 개인 주차장은 56대. 나머지 몇 대인가요? 34대가 지금 주차를 못 하잖아요. 이 차들 어디다 주차할까요? 공용 주차장도 없어요. 그럼 34대는 어딘가 길가에 돼야 돼요. 그럼 주차 문제 발생하겠죠? 2구역 가볼게요. 여긴 더 많아요. 130대예요. 개인 주차 공간 28대, 공용 주차장은 74대밖에 안 됩니다. 이거 두 개 더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2대예요. 총 102대가 주차할 수 있어요. 그럼 130대하고 102대니까 차이는 몇 대인가요? 28대죠? 28대는 자리를 못 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딘가 길가에 될 겁니다. 자, 3구역 갑니다. 3구역. 120대가 있는데 이 두 주차 공간 합치면 92대밖에 못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8대. 여기도 28대가 되지 못해요. 지금 공간이 모자라요. 게다가 시간대별로 자동차 언제 많이 주차하는지 봤거든요. 여기 시간이에요. 시간. 여기는 자동차 대수예요. 보니까 제일 높은 때 이때잖아요. 자, 이때 몇 시예요? 저녁이죠, 저녁. 21시니까 9시예요. 9시부터 12시 사이에 이렇게 많이 됩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때 자동차 대수가 이렇게 많아요. 자, 이렇게 많은데 공간이 없어요. 주차 문제 생기겠죠, 그죠? 그랬더니 이 주차 문제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실제 사례입니다. 주민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싸웠어요. 뭐 차를 잘못됐느니 어쨌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또 하나,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면담을 한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원하세요? 그리고 원인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공간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선 안 지켜요. 자기만 차 대려고 해서 편리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이 안 나와요.
불필요한 시설 물건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공간이,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찾은 겁니다. 자, 원인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다. 자료 수집. 자, 이런 것들, 숫자와 그래프가 나온 것들,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통계라고 하죠. 통계가 필요해요. 통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아래쪽에 나왔던 거 보니까 지역신문 기사도 가져왔어요. 사례. 그리고 면담도 했어요. 그렇죠? 신문기사, 면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야 원인이 파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집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해석한 거거든요. 보니까 아까 그래프를 통해서 주차 공간 수가 부족합니다. 선생님이 그래프 해석한 거 봤었죠? 또 두 번째 그래프에는 저녁 시간에 공간이 부족합니다. 아까 그래프에 나왔었죠. 그 다음 신문 통해서 알아본 거 뭐예요? 신문에 진짜 그 사례가 나와요. 주민들이 싸우더라, 다툼이 일어난다, 사례가 나왔고요. 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항상 원인을 파악하려면요,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 자료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통계, 신문, 지역 주민 면담 혹은 인터뷰, 이런 걸로 통해서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만 구하면 되느냐? 안 되겠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자료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료가 없으면 원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필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 아래로 쓰면 안 돼요. 옆으로 공간 많을 테니까 공책에는 이렇게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인 파악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원인이 파악이 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사람들이 낼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문제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 대표자 회의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가장 괜찮은, 가장 좋은 해결책, 이걸 찾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회의가 필요합니다. 그땐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 들어보세요. 각 가정에 개인 주차장 만듭시다. 첫 번째 주장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 방법 어떻게 할까요? 각 가정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면 공간이 나온다. 해결책을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공영 주차장을 새로 건설해서 공간을 늘립시다. 두 번째 제안을 했거든요. 세 번째 또 있어요. 이렇게 만들지 않는 방법은 또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하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센터라든가 시청에 주차장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개방. 저녁 시간에. 세 번째 좀 방법이 나왔어요. 자, 그럼 1, 2, 3번이라는 의견을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아래쪽에. 자, 주차 감시 카메라도 설치해가지고 아무나 주차 못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해진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이것도 방법으로 나왔어요. 총 4개의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원인을 파악한 이후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 바로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직 결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이제 다양한 해결 방법이 발표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거 뭐예요? 장단점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 비용 파악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비용까지. 두 가지 포인트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방법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각 방법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면 크게 사업이 지금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돈 문제가 반드시 걸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고려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지금 결정하려면 각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지금 3개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 혹은 비용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툼이 줄어든다.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시청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다. 혹은 담장 대문이 없어지면 장점이 뭘까요? 혹은 단점이 뭘까요? 이거는 장단점 2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도둑 혹은 이런 범죄 이런 문제 어떻게 하느냐 걱정이 된다 할 수도 있고요. 장점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웃 간에 좀 더 소통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2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해결 방안 2번. 자, 이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주차장 개방한다. 공공기관 협조해야 된다. 주차장을 새로 안 만들어도 되니까 뭐가 절약될까요? 그렇죠. 비용 절약이 되겠죠. 비용 절감된다.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저녁 시간에도 원래 주차를 많이 했으니까 이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비용도 줄고 주차가 된다. 2개나 장점이 있네요. 감시 카메라. 자, 또 카메라 설치하니까 비용이 들 거다. 자, 단속 위주로 하면은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지키는 게 아니니까 캠페인이 더 좋을 거다. 또 다른 대안을 지금 내세운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또 주고받아야 돼요. 이 과정에는 항상 들어가야 될 게 대화와 타협으로 의견을 조정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대화와 타협 언제 한다고요? 해결 방안을 결정할 때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 장단점, 비용의 문제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로 이제 의견을 모을 때 투표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 투표가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 되겠죠.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항상 나오는 거. 다수가 아무리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도 존중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되면 이제 뭐예요? 실천하게 됩니다. 자, 실천했더니 예시가 나왔어요. 이 땡땡 구청 앞에 원래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거 개방했습니다. 근데 주차장 새로 만든 게 아니죠? 비용 절감하면서 주차 효과도 걷어냈어요. 또 하나. 아래쪽에 보니까 사진에 집이 있는데 집에 담장이 사라졌어요. 개인 주차 공간을 만드니까 자기 집 앞에 주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주차장이 생기니까 자기 주차를 하니까 좋겠지만 지역에도 편안한 혹은 편의가 생기겠죠. 주차 공간이 또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또 하나 캠페인까지 했습니다. 소수의 의견까지 반영한 거예요. 자, 이런 효과를 얻으니까 해결 방안까지 얻게 되었다. 자, 이 순서로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핵심으로 알아야 될 거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자, 지역 문제를 맨 처음에 확인하려면 방법이 있더라. 방법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내가 관심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시도청 누리집을 가거나 지역 신문을 봐라. 또 하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물어봐라.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문제를 확인했으면 이제 뭐가 문제인지 원인 파악해야 되죠. 그러려면 원인에 대한 자료가 수집이 돼야 돼요. 자, 자료만 수집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분석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요. 자, 파악했으면 여러 사람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다양한 해결 방법. 자, 이제 해결 방법이 나왔으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과 비용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할 때는 항상 대화와 타협으로 하더라. 자,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돼서 최선책을 고르게 된다. 자, 최선책을 고르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 고른 방법을 실천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순서가 될 거예요. 자, 실제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강원도 홍천에는 이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이 가축의 오물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죠. 악취가 나고 땅이 막 썩어요. 왜 너무 뭐라고 할까요? 정화되지 않은 동물들의 똥과 오줌들이 땅으로 스며드니까요. 그 주민들이 떠나게 됐어요. 게다가 여기 도시가스도 안 나온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오염 문제 있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하수 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털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그 나오는 가스를 바이오 가스로 이제 생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태양광 발전으로 재생에너지를 판매하기 시작했대요. 자, 그래서 연료비도 아끼게 됐고 다시 친환경 마을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돌아오느라 이 사례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해결한 그 사례가 나와 있어요. 자, 그 지역 문제 해결한 그 5가지 단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요. 선생님이 필기해야 된다는 부분 꼭 적어놓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